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용풍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의 대표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27% 조정받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성명을 낸 이후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들이 꺼지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했었는데, 네. 야, 드라마틱해요. 38일 만에 9,500만 원 선까지 회복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제가 업비트 이용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200만 원대 조금 조정받긴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7천만 원도 깨질 뻔했는데. 그렇죠. 예, 이 빠른 전환이 좀 당혹스럽기까지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올해 초에는 1월 1일에는 가격이 5,700만 원이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올라서 3월 달에 1억을 넘어섰었죠. 1억 네. 500만 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가격으로는 그렇죠. 최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월, 5월, 6월에 조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뭐 박스권 같은 게 형성되면서 예. 계속 고점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38일 만에 다시 9,500만 원 돌파를 하면서 또 뭐 고점 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박스권에 있을 동안 온갖 회의론들이 많았었어요. 아, 네. 이대로 과연 뭐 끝나는가, 뭐 이렇게 이게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상승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는 거 이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악재도 많았잖아요. 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매각한다 그러고 뭐 마운트 곡스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물량이 출혈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 이슈가 나왔을 때만 뉴스를 보면 그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연합뉴스는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왜 그러면 지금 올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또 가는 것들만 또 가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에는 비트코인이 가는 거였던 거고요. 2분기에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조금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잘 가다가 못 가게 되면 경제를 하시는 분들 용어로는 모멘텀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5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팔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5만 개면 한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정부가 또 그걸 팔았어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그때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과 함께 가격이 거의 한 7,700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7,700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 일종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9,500만 원까지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 중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한번 맞았었잖아요. 피격을 당했다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모습을 TV에서 또 보여주고 영상으로 남겨주고, 그러면서 사실 좀 일종의 탄력을 받았다. 그게 이제 모멘텀이에요, 사실. 그렇죠. 모멘텀이 다시 생긴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해서 올라왔는데.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말이죠. 이 머니 흐름, 돈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과 이게 넓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개인 투자들도 그렇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는데. 원래는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은 코인 하는 분들만 코인을 했어요. 원래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그 미국에 주식 투자하던 뭐 할아버지, 중년 이런 사람들 원래 비트코인 투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 주머니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ETF 출연한 이후에 굉장히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도 사실은
매크로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ETF 나온 게 승인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식시장 자금들이 이 통계에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 자금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오고 이 돈의 흐름을 조금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이 부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 그 비트코인 ETF에 얼마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됐는지를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몇몇 회사들이 그걸 이제 공지를 또 해요. 어제 뭐 블랙록에 IBIT로 얼마가 들어왔다. ETF 들어왔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코인을 투자하던 사람들의 돈인지, 그렇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하던 사람들의 하던 사람들의 돈인지. 돈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게다가 그거는 이제 증권시장하고 연결된 거고 네. 따로따로 봤을 때도 여기서 사실은 프로핏 테이킹을 하나 아니면 손실을 자른다든가 해서 스탑로스를 해서 뭐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돈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비트코인 코인 투자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 기존 금융권에서 이제 약간 대체 투자에 굉장히 과감한 이런 성향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돈들 입장에서는 ETF로 갈 동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ETF로 가게 되면 지금 본인이 투자하는 돈 자체가 투명하게 다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에 그렇죠. 알려지는 게 있고 예. 또 ETF 운용사한테 운용 수수료를 줘야 돼요. 네. 근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던 이 네이티브 코인 투자자들은 예. 믿지 않아요. 은행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래를 안 할 때는 거래소에다도 코인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지갑에다 빼놓거든요. 이런 성향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기존 코인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ETF로 옮겨간 어떤 그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인 시장의 호재는 또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 ETF 이거 뭐 언젠간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된 거예요? 어제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 승인을 했고. 네, 이제 이거 이거 새벽에 거래가 됐죠, 실제. 그렇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이게 메가톤급 재료예요. 이거 약발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찬물 끼얹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체급 차이, 뭐 시가총액으로 치면 비트코인이 100이면 예. 이더리움은 한 20에서 25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도 돈이 한 비트코인 ETF 들어왔던 거에 23%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 이제 거래량 첫날 거래량이 딱 나온 걸 지금 보니까 이게 순유입, 순유출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거래량 데이터로만 보면 비트코인 ETF의 첫날 거래량의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딱 정확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막 그렇게 막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예상했던 만큼 들어오는 중이고 또 과거에 이제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초반에는 가격이 오히려 빠졌어요. 왜냐하면 ETF 중에 신규 ETF가 있고 기존의 투자 신탁을 전환한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신탁을 전환한 ETF 같은 경우에는 팔 만한 어떤 이유들이 충분히 또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기록 상태도 굉장히 길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더리움 ETF도 초반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큰 어떤 가격 등락 없이 거래만 좀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제도권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편입되면서 뭔가 이게 이 잡히는 체계가 잡혀가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이 원래 정신 스피릿이라는 게 이 제도권에서 뭔가 그 규제가 이 규제 규정이 되는 거는 자기 몫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렇죠. 저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야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가상 화폐잖아요. 처음에 이게 기존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오가면서 그렇죠. 조금 화제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굴러가는 꼴은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이 에셋이거든요. 그렇죠. 자산 시장으로 편입이 된 모양새니까 약간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또 지금 이제 한 2017년에 이제 한국에 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7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결제용 가상화폐가 또 따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쓰이고 있고. 결제용 가상화폐라는 게 원래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미션 아닌가요?
비트코인이 이제 가지고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일렉트로닉 캐시, 그러니까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 뭘 거기다 수정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에셋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예. 또 한편의 음모론자들은 이게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그 정규 멤버 플레이어들이 네. 이제 블락럭이 일단 ETF 이런 걸 보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이 가상자산도 역시 이제 앞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달러나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자산의 또 다른 축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네. 다른 센트럴라이제이션의 툴로 활용되는 이런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약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주식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포장을 한 거거든요. ETF라는 게. ETF라는 건. 그래서 ETF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앵커님한테 ETF를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는 있죠. 거래소에서. 네. 근데 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만들 수 있죠. 블랙록이 네. 네트워크를 네. 우리 ETF 거래시키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할 텐데 이 비트코인 현물 자체는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군요. 아직은 큰 뭐 탈중앙화의 타격이라던가 이런 건 없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1년 이후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에서 40% 사이가 미국에서 채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50%를 넘어가게 되면 과거에 중국이 거의 60-70%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도 네. 중앙화 논란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어떤 탈중앙화적 이상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블랙록이 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는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다. 엉뚱한 얘기지만 제가 반찬 중에 김치를 싫어하게 됐어요. 네. 김치 하도 물려서. 네. 이거 김치 코인의 시대는 언제 오는지. 왜냐면 주식 시장을 보면 네. 대장주가 따라가고 옐로우 칩들이 따라가고 네. 그다음에 뭐 솔직히 잡주라고 하는 개별 종목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코인 시장은 이게 아니야. 김치 코인의 시대는 언제 오느냐? 아니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이 손실은 도대체 언제 이 본전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어쨌든 제가 약간 그래도 좀 더 안다는 포지션으로 저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김치 코인의 시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냥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유가 있는데요. 투자자들 많은데 7월 19일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발효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자본시장법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루나 테라사 때 그걸 커버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들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뭐 공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깜깜이로 이루어지던 어떤 그런 어떤 운영 거래소나 아니면 가상자산 뭐 프로젝트나 이런 운영들을 못 하게끔 법으로 제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법이고요.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김치코인들 대부분이 김치코인이라는 정의 자체가 한국 거래소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다른 거래소는 상장을 못한 그런 코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만 국내용. 거래가 되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백서라든지 자기들의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발효된 법에 따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종목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한 군데 거래소, 두 군데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던 것들이 퇴출이 되면 그 거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상패되는 종목, 상패 후보 종목들이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법 자체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만 이 법이 굉장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만들었다는 생각도 돼요. 저는 솔직히. 어떤 부분 동의하는데요.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을 거의 그냥 뺏겨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상이 다른데. 뺏겨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요. 이게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그렇죠. 조작하는 게 아니라 조성을 해주는 조정을 기능이 해주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렇죠. 시장 조성자라는 역할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복사해 오다가 이렇게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원래 투자자들이 많은 그런 코인들은 거래하는데 큰 지장을 못 느끼실 거예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김치 코인이라든지 특히 이런 코인들은 유동성 공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조작으로 볼 수 있어요.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금융당국에서. 그렇죠. 그 그렇게 면책- 보는 거잖아요. 그 면책 조항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기 때문에 빨리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도 아닌 거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아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에 빠뜨릴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예.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계기로 한국 거래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이 이더리움 ETF도 만약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사실 다시 조금 거래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4대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용료 이거 이 예치금 이 코인 투자를 위해서 예치를 해두면 이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4% 되더라고 이게. 이게 이제 어제 사고가 났는데요. 네. 원래는 2% 정도였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2%가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예. 시중은행의 그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장에서 주는 이자가 연 2%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예치금이라는 거는 언제 코인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예. 2%가 맞는데 처음에는 거래소들이 2%를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곳에서 B사에서 그냥 얘기하세요. 네. 이수 다 나왔어요. 지금. 아, 네. 일단 신명 얘기하면 예. 코빗이라는 곳에서 예. 아, 진짜 코빗이에요? 2.5%를 처음에 이제 불을 땡겼습니다. 아, 그래서 2.5%는 그냥 시중 인터넷 은행 포함해서 예. 파킹 통장 최고이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세이션이 한번 일었고 어제 이제 빗썸에서 4%를 제한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는데 좀 전에 초래했다 그러던데 보니까요. 예. 뭐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게 이제 문제 생길 수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뭐라고 했겠죠. 이게 재밌는 게요. 코인 투자자들은 코인 자체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금융 투자자들과는 달리 조금 뭐랄까요? 코딩, IT 이런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제 이제 코인 투자 커뮤니티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빗썸에서 4% 정도를 올리고 나서 4시간 만에 300억이 들어갔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라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4%면 그냥 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 넣는 거에 차라리 거리 넣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마 금융당국에서 전화도 반드시 받았을 것이고 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속칭 창구지도. 네, 창구지도 같은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이 가상자산이 이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현대로 하면 깜깜이 시장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세팅이 좀 되는 초기 시장인데 투자를 지금 시작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투자 어떤 유의사항, 뭐 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요? 그 비트코인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게 얘기하시는 이렇게 분들 많아요. 얘기하시면은 많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1월 1일에 비트코인을 사셔서 3개월 보유하셨으면 수익률이 70%입니다. 그렇죠. 낮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높죠. 높잖아요. 아주. 네. 그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아이 시시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코인을 공부하실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추천 많이 받거든요. 비트코인만 연구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추천해달라는 요청 많이 받는데 어차피 알려줘봐야 그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못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비교적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 조작을 하는 그런 세력 자체가 없는 거의 에셋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는 거를 보통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자신이 붙었다 혹은 이거 내 체질에 맞다 라고 하면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익률 자체가 코인 시장에서 뛰어드는 분들은 초기 시장을 봤기 때문에 네. 10배, 100배 이런 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10배, 100배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10배, 100배를 먹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나는 코인들도 있어요. 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세상은 공평해요. 10배만 먹고 손실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렇군요. 질문 드릴 게 10개도 넘는데 네. 다음 다음에 시간을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동원 대표님과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